고전시가 4강이야. 시조 몇 개 나왔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자. 가봐봐. 마음이 어린 후인이 하는 일이 다 어리다. 만중운산 어느님이 오리 많은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긴가하노라. 자, 여기 우리가 배운 걸로 한다면 어리다라는 단어만 조심하면 돼. 어리다. 지금은 나이가 어리다지만 옛날에는 어리석다라는 뜻이지, 그지? 어리석다, 바보 같다, 뭐 이런 거야. 왜 그러냐면 마음이 어리석은 후인이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해석은 그렇게 하면 돼요. 왜 어리석은지 그 밑에 나와. 만중운산. 자, 만중운산. 여기서는 아주 겹겹이 겹쳐 있는 산을 말하는 거야. 아주 깊은 산 속. 화자가 거처하고 있는 곳이겠지. 여기에 어느 님 동그라미 쳐볼까? 님. 그러면 우리가 고전시가에 자주 나오는 님과의 이별, 만남에 대한 그리움, 만남에 대한 소망 그런 거겠네. 대충 그런 거야. 여기선 그리움이 되겠지. 님이 그리우니까 그리움의 생각을 갖다 보니까 자신이 지금 거처하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얘기했어. 만중운산. 여기는 겹겹이 겹쳐 있는 구름 낀 산, 이게 만중운산인데 여기는 올라고 해도 그렇게 쉽게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화자가 머무르고 있는 공간. 그러니까 님이 오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도 오기 힘든 공간이라고, 알겠지? 근데 이런 곳에 거처하고 있는 화자가 오기를 바란다는 건 너무 뭐랄까 욕심이지, 욕심. 근데 여기 봐봐. 다음에 종장 지는 잎 부는 바람. 나뭇잎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떨어지니까 혹시 님이 오신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자연물이지, 그지? 님이 왔다고 화자가 착각하게 하는 자연물이 바로 지는 잎 부는 바람이란 말이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노라가 나왔으니까 노라는 1인칭이다. 1인칭.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자연물인 떨어지는 나뭇잎, 부는 바람. 바람 때문에 떨어졌겠지, 이제. 화자가 착각하고 있다. 뭘 착각해? 님이 올 것이라고 착각한 거지. 여기는 공간의 특성이 도저히 거리감 때문에 올 수 없는 거리인데도 화자는 올 거라고 믿는다. 그 말은 무슨 얘기야? 님에 대한 그리움이지. 이 그리움의 정서가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가기 전에 자, 내용을 잠깐 볼까? 공간 근거를 밝히세요. 님이 오기 어렵다는 근거를 밝히세요. 바로 이거야, 이거. 만중운산이라는 게 님이 올래야 올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만중운산에 자, 그럼 여기 두 부분, 요거는 대꾸법이라고 해야 되겠지? 대꾸법. 어떻게 대꾸야? 이렇게 대꾸야. 만중운산에 지는 잎 부는 바람에 어느 님 행여 그인가 이렇게 되는데 님이 오리마는 하노라. 뭐 이런 식으로 대꾸적 표현이 나와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특별히 화자의 정서는 그리움으로 대표되고 두 번째 시조 한번 볼래? 두 번째 시조. 자, 이것도 이어서 한번 해볼게. 연심어 실을 뽑아 긴 녹금 비비어 걸었다가 사랑이 그쳐갈 때 찬찬히 감아 메우리다. 우리는 마음으로 맺었으니 그칠 줄이 있으랴. 맨 마지막에 서리적 표현으로 끝났다. 그친다 안 그친다? 안 그치죠. 이건 강조하는 서리적 표현이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볼까? 연을 심어 씨를 뽑아. 자, 연을 심어서 씨를 뽑아가지고 긴 노끈 비비어 걸었다가 자, 지금 노끈을 비비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그리고 걸어놓는 화자의 모습이 떠올라. 행동이야, 행동. 그다음에 사랑이 그쳐간. 자, 사랑이 그쳐간대. 사랑이 끝날 때쯤. 사랑하는 감정이 사그러지고 없어질 쯤에 찬찬히 감아온다. 자, 찬찬히 감는다. 자, 실처럼 감는 게 뭘까? 바로 사랑이죠. 사랑을 찬찬히 감아 매겠다는 얘기. 이 말은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사랑을 있잖아. 칭칭 감는데. 사랑은 원래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근데 실처럼 찬찬히 감겠다. 찬찬히 감는다는 게 뭘까? 막겠다는 거지. 그쳐가는 걸 막겠다. 그치는 걸 찬찬히 감아 메우리다. 추상적인 어떤 사랑이라는 관념을 마치 실을 감아 올리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음으로 맺었으니, 자 위에 거랑 대비되는 게 이거야. 맺었으니라고 했는데 이 말은 위에 그쳐갈 때하고 정반대 의미를 갖고 있는 시어다. 그래서 이 시어가 대비가 됐지. 하나는 사랑이 끝나는 거고 다음에 맺었으니는 다시 사랑이 회복되는 거고 끈끈해지는 거야. 변하지 않는 거야. 그칠 줄이 있겠는가라고 얘기했는데 그치지 않겠지라는 뜻이야. 강조하고 설적 표현으로 끝났다. 그러면 이 시의 내용은 믿음이지. 믿음. 어떤 믿음? 사랑에 대한 믿음이지. 사랑에 대한 믿음. 님과 이렇게 정리하면 돼. 님과 사랑하고 있는 거, 그거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한 시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시조가 계속 나오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여기는 대비되는 시어가 나오는데 그게 뭔데요? 그러면 그쳐갈 때 맺었으니 이게 대비되는 시어. 그 다음에 찬찬히 감아 올린다는 건 추상적인 사랑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그 다음에 부정적 상황을 제시한다. 언제? 사랑이 그쳐갈 때. 이게 부정적 상황을 제시하고 이 부정적 상황을 해소하는, 해결하는 방법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부정적 상황은 뭐야? 사랑이 끝나가는 거야. 님과 나의 사랑이 끝나갈 때쯤 되면, 이건 가정이라고 봐야지. 지금은 아니니까. 그때 되면 찬찬히 실을 감는 것처럼 다시 사랑을 맺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대처하는 화자의 의지, 믿음에 대한 의지란 말이에요. 자, 이게 두 번째 시조고요. 다로 한번 가볼게요. 다.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라도 지척이요. 마음이 천리오면 지척도 천리다. 우리는 각제 천리오나 지척인가 하노라. 뭐 계속 반복되는 구절 때문에 해석을 천천히 잘해야 돼. 자, 봐봐. 마음이 지척이면, 지척이란 말은 원래 지척이라는 말은 가까운 거리를 말하는 거야. 지호지간이란 말이 있어. 부르면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 지척이래. 천리라도 지척이요. 자, 그러면 마음이 지척이라는 건 실제는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님에 대한 그리움 혹은 님과의 사랑, 위에서 말한 것대로 한다면 그 마음만 있으면 진짜 거리, 실제 거리지. 천리라도 가까운 거리가 된다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여기서도 또 똑같이 마음이라는 추상적인, 여기 마음이 심장을 말하는 게 아니야. 대상, 님에 대한 마음이야. 추상적 개념이라고 보면 이걸 또 지척, 천리, 이거는 실제 거리를 재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건 실제로 형성하고 있는 거지. 지척이라는 천리라는 시각적이고 거리감, 실제 거리감으로 형상화시켰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지척, 실제 거리는 천리. 하지만 마음만 있으면 지척.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마음이 가까우면 먼 거리도 가깝게 느껴진다.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초장의 내용이야. 마음만 있으면, 잊지 않고 있으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그건 유지가 되는 거다라고 느끼는 거고, 마음이 천리면, 뭐 대꾸 대조인데 마음이 천리야. 이거 천리라는 건 정서상의 거리감이지, 그지? 아주 먼 거리. 마음에서 벌써 떠났어, 이런 얘기. 그러면 지척에 있어도, 바로 옆에 있어도 천리다. 멀리 거리감을 갖게 한다. 이 말은 마음이 없어지면 가까운 거리도 멀게 느껴진다. 정확하게 대조하고 대꾸가 쓰였잖아. 결국 중요한 건 님에 대한 마음,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마음이 지척이면.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 각재 천리오나 지척인가 하느라. 그러면 각자 떨어진 게 천리잖아. 천리. 지금 현재 거리 실제 떨어진 건 천리라고. 근데 마음은 그대로야. 그러면 지척이다. 또라 또 1인칭 나왔네. 그럼 현재 상황은 천리밖에 떨어져 있어. 하지만 마음이 지척이니까 지척이라고 볼 수 있어 라는 얘기야. 여기도 역시 떨어져 있지만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얘기한 거지. 변함없는 사랑을 얘기했다. 실제 거리는 뭐라고? 지척, 천리. 근데 마음의 거리는 지척. 그러면 가까이 있는 거나 다름없지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시열의 대비를 썼는데 그 대비가 바로 이 천리, 지척.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그래서 천리와 지척을 가지고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한 시조가 세 번째 다시조야.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특징은 두 가지. 첫 번째,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 거리감으로. 두 번째는 시어의 대비를 가지고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했다. 이게 세 번째 다시 시조의 내용이야. 라로 가볼까? 가슴에 구멍이 둥시렇게 뚫고 왼 새끼를 눈 길게 너슷너슷 꼬아 그 구멍에 그 새끼줄 넣고 두 놈이 끝을 마주잡아 이리로 훌근 저리로 훌쩍 훌근훌쩍 할 적에 남이나 다 그는 아무쪼록 견디려니와 여기 지금 나남은 나나남이나 미안해 나나남이나 다 그는 아무쪼록 견디려니와 둘 다 견디다는 얘기지. 아마도 임여이고 살라면 그는 그리 못하리라. 자, 이것도 처음 보는 시조일 거야. 어렵진 않고요. 자, 가슴에 구멍을 둥시럽게 뚫고 밑줄 맞춰볼까? 가슴에 구멍을 둥시럽게 뚫었대. 가슴에 구멍을 뚫을 수는 없잖아. 이것도 신체 일부 가슴인데 뭐 예를 들면 이 가슴에는 위에서 말한 대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정서가 있을 거 아니야. 일단 구멍을 뚫고 왼쪽으로 꼰 새끼를 왼새끼라고 그래. 왼새끼를 눈 길게 너슷너슷 꼬아 느슨하게 꼬았어. 그러면 일단 가슴에 구멍을 둥그렇게 이렇게 뚫은 다음에 왜 뚫었어? 그러면 뒤에 새끼줄을 넣으려고. 눈 길게 눈이 길다는 건 뭐야? 매듭 사이가 길다는 거야. 응? 매듭 사이가 길다는 거야. 왼쪽으로 새끼를 뚫은 거고. 그럼 결국 이거는 불가능이네. 불가능. 첫 번째. 가슴에 둥시럽게 구멍을 뚫는다. 이게 불가능이란 말이야. 불가능. 근데 구멍을 뚫은 이유가 이 새끼줄을 느슨하게 집어넣으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눈 길게라는 말이 여기서 매듭 사이에 매듭하고 매듭 사이에 구멍을 뚫어놨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그 구멍에다가 새끼줄을 넣고 두 놈이 두 끝을 마주잡아 이리로 훌근 저리로 훌근훌쩍 할 적에는 그러면 잡고선 왔다 갔다 하겠네. 그러면 가슴에 새끼줄을 넣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 가슴이 아프지요. 즉 여기서부터 훌근훌근 할 적에 있던 화자의 고통이다. 만약에 저게 실제로 저런다면 가슴이 아프겠지. 나나 남이나 다 그는 아무쪼록 견딜 수 있대. 이게 사랑에 대한 믿음이야. 믿음. 역시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님과 내가 헤어져 있고 혹은 멀리 떨어져 있고 보고 싶은데 못 보고 이런 게 전부 다 고통이라면 어느 정도의 고통이냐면 가슴에 구멍 뚫고 새끼 줄른 다음에 이리 훌쩍 저리 훌쩍 훌쩍 할 때의 아픔하고 똑같다고. 그래도 나나 화자나 님이나 전부 다 아무쪼록 견딜 수가 있어. 근데
아마도 님 여의고 살라면 그는 그리 못하리라. 그래서 결국 여기서 여의고라는 얘기를 님이 죽고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별하고라고 할 거야. 이별. 실제로 죽을 수도 있겠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 이별하고 살라고 하면 그건 못 살겠다. 결국은 헤어지지 않겠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위에 새끼줄로다 이렇게 이리 훑은 저리 훌쩍 이런 고통은 실제로 가슴에 새끼줄 놓고 그렇게 한다면 엄청 아플 거야. 맞지? 쓰리고 아플 거야. 이건 이제 님을 그리워하고 만나지 못하고 한참 동안 떨어져 있고 뭐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나나 화자, 나나 남이나 남은 여기서 님이나 똑같아. 다 전부 다 견딜 수가 있다 그랬잖아. 이건 견딜 수 있는데 이거는 못 견디겠어. 어떤 거? 님과 여인다, 이별한다, 혹은 돌아가신다. 그거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괄호까지 3번. 1번부터 3번까지는 연속된 행동이지. 맞지? 쭉 이어졌잖아, 순서대로.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여인다는 거, 님을 여인다는 거. 이것만큼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럼 결국 헤어지진 않겠다라는 것을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네요. 됐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거는 아마 생각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아마도 여의고 살라면 님을 여의고 살라면 이거는 극단적 가정을 말하는 거다. 역시 가정. 위에 지금 다시에도 됐다. 나시에도 가정이 나오잖아. 똑같이. 요 그쳐갈제라고 나오잖아. 나하고 라는 공통점이 그거란 말이야. 가정. 앞으로 일어날 일 가정하고 그 상황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의지 강조라고. 여기도 믿음 강조고. 그래서 나하고 라는 공통점이 바로 그거야.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가에서는 착각을 하는 건데 이 착각. 자, 요거 마지막 종장 한번 볼까? 여기에 나와 있는 착각. 나왔지, 그지? 요 착각은 결국 화자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거야. 자책이 뭐야? 어리다. 절대로 올 수가 없는데 왜 그걸 믿고 있지? 어리석게도? 뭐 그런 걸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종장이다. 이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나시조에 사랑, 노끈, 가마맨다 이런 발상이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이 해석으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라에 나와 있는 거 가슴에 이 구멍을 뚫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새끼줄 거기다 집어넣었다고 했는데 이게 극단적 상황을 얘기한 거고 사랑의 아픔, 사랑의 고통이 이것하고 다를 바가 없다. 특히 1번부터 3번의 연속된 행동이 바로 사랑하는 님과의 관계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고통인데 이거 다 참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참아낼 수 있다고. 하지만 님을 여인다. 이거는 절대로 참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거고 절대로 헤어지지 않겠다라는 화자의 의지가 강조된 부분이다. 1번 봐봐. 가나다라의 표현상의 특징이다. 표현상의 특징.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거. 1번부터 볼까? 1번에 가하고 나는 공간의 특성과 연관지어 화자의 생각에 대한 근거를 밝히고 있다. 딱 떠오르는 건 뭐야? 가지요, 가. 하지만 나는 아니지. 지금 화자가 공간의 특성, 만중운산.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올 거라고 믿는 건 뭐야? 착각하는 건 뭐야? 뭐 이런 거니까 화자의 생각의 근거를 밝히고 있다. 일단 화자의 생각에 대한 근거는 만중운산이다. 알겠지? 나에는 없고요. 2번 가와 라에는 대꾸적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통 시조는 다 대꾸적 표현이라고 볼 수는 있어. 그런데 문제는 화자의 인식의 변화 과정을 한번 따져보자.
인신이기의 변화 과정은 전혀 없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 다음에 얘도 가도 인식의 변화 없고요. 라도 인식의 변화 없어. 대구적 표현은 나와 있다. 이거는 있는 거야. 이거는 있지만 가하고 다라의 인식의 변화는 찾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3번. 나와 다는 대비되는 의미의 시어를 사용하여 과거와 달라진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도감을 드러낸대.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대비되는 시어 나오죠. 그쳐갈 때 맺었으니 이거 대조적인 거고 대비적인 시어지, 그지? 근데 안도감은 없지요. 안도감은 뭐야? 편안한 마음인데 그런 건 아니란 말이지. 가정해놓고 이렇게 대처하겠다라는 얘기야. 그다음에 다에도 대비되는 시어가 나오지 지척과 천리. 그래서 대비되는 내용을 둘 다 쓰고 있는 건 맞았는데 과거와 달리 그 달라진 상황에 대한 안도감은 둘 다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다음에 라 4번 나하고 라의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행동. 아까 나왔던 그 부분이야. 부정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행동. 라는 뭐 정확히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행동이 아까 1번부터 3번까지라고 얘기했지, 그지? 나에는 어떤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을 대처할까? 그러면 그쳐갈 때 찬찬히 갚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지금 4번이 정확한 해석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자, 그 다음에 5번. 다하고 라의 대상이 유발할 수 있는 극단적 상황을 통해 화자의 변함없는 그 의지를 강조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라는 맞았지만 다는 아니죠. 됐어? 정답이 4번이야. 이게 극단적 상황, 변함없는. 다에서는 극단적 상황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 2번 가볼까? 라하고 보기에 A를 비교한 거야. A 부분 볼래? 내 가슴 말만한 구멍을 뚫고, 아까 그 가슴에 구멍을 뚫는 건 똑같아. 길고 긴 새끼줄을 꿰어 매고 앞뒤로 끌어당겨 갈고 쓸지라도 네가 하는 대로 내 마다치 않겠으나 내 님을 빼앗고자 한다면 이런 일엔 내 굽히지 않으리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본다면 고려 무신에 관한 대은 선생 실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라의 내용하고 유사하지, 그지? 대은이라는 게 고려의 무신인 변한열의 혼데 변한열이 고려에 대한 충절을 끝까지 지킨 무신이었대. 이 책에 따르면 당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왕국을 계획했던 이성계는 자신의 생일에 변한열을 비롯해서 고려의 충신들을 초대하고 이날 이성계 아들 이방원이 고려의 신하늘을 회유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 노래를 부르자 변한열은 다음과 같이 노래를 부르며 고려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표현했대. 그럼 남녀간의 사랑 노래가 라고요. 변함없는 충절의 노래가 바로 밑에 있는 변한열의 노래다. 자, 그럼 이걸 이제 비교한 거지. 1번. 라의 구멍은 님에 대한 화자의 사랑이 흔들리는 상황을, A의 구멍은 고려에 대한 화자의 충절이 약해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지금 해석을 보면 뒤에 건 맞았지, 그지? 근데 문제는 라에서 봐봐, 라. 어떠한 시련이라도 나는 참아낼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 결국 마지막엔 헤어지지 않겠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화자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는 건 화자가 흔들리는 거잖아. 이건 잘못된 해석이지. 그지? 흔들린다라는 게 아니라 화자에 대한 사랑이 위험해지기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말하는 거야. 막 믿음이 사라지는 상황들, 그런 걸 말하는 거지. 알았니? 사랑이 흔들리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 충절을 굽히지 않겠다라는 뜻이니까 구멍은 고려에 대한 화자의 충절이 약해지는 상황, 이것도 약해지는 상황이 아니지요. 이것도.
충절이 약해지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사랑과 충절은 변함없이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해석이 둘 다 틀렸어. 흔들리는 것도 약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해석해야지. 화자는 변함없는 사랑과 충절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약해지는 게 아니라고. 알았어? 무슨 말이지? 그래서 1번이 지금 해석이 틀렸고 2번 볼까? 라의 두 놈, A의 네, 각각 님에 대한 사랑과 고려에 대한 충절을 보여주기 위해 화자가 설정한 인물이에요. 설정 인물. 그렇지. 사랑한다면 2의 두 놈이라는 게 사랑을 뭐 구멍 뚫고 나서 변하지 않는다는 건데 님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가슴에 구멍 뚫린 보기에 내가 끌고 당기는 상황을 가정한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는 지금 두 가지, 님에 대한 사랑과 고려에 대한 충절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정한 거라고 보면 돼. 설정. 이제 혼자 스스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걸 설정해 가지고 나는 변함없다, 고려에 대한 충절 변함없다, 사랑도 변함없다, 이렇게 설정한 인물로 보면 되겠네. 3번 라의 붉은 훌쩍할 적에 A 앞뒤로 당길 때 모두 화자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시련이잖아. 아까 선생님은 뭐라 했냐면 고통이라고 했지. 고통. 이거를 유지하기 위한 고통이야. 뭐를 유지하기 위한 고통? 임에 대한 사랑과 고려에 대한 충절을 유지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시련과 고통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지. 그 다음에 4번 라의 아무쪼록 에서는 님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마다치 않겠으나는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키기 위해서 똑같아. 지금 님에 대한 사랑, 고려에 대한 충절, 어떠한 시련도 견딜 수 있다는 화자의 마음. 3번하고 4번 해석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돼. 그 다음에 5번에 라의 그리 못하리라, 님과 헤어질 수 없는 화자의 의지. 뭐 의지라고 했으니까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는 거고, A의 굽히지 않으리, 이것도 회유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화자의 충절을 의미한다. 이것도 맞았네. 정답은 1번이고, 두 시조의 화자는 사랑이 흔들리거나 충절이 약해진다? 그거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3번으로 가볼까? 3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다라를 이해한 거다. 자, 시조가 고려 시조는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형상화한다. 아까 나왔던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형상하는 거. 여기는 구체적 시적 상황을 제시한다. 또 창의적 발상,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대상으로 형상화, 변형하기 어려운 대상을 변형 가능한 대상으로 형상화. 가나다라가 바로 그건데, 그 중에서 마음하고 사랑, 신체 일부인 가슴을 형상화하며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자, 가에서 지는 잎 부는 바람, 그라고 님이라고 착각한 상황, 마음을 어리석다고 여기는 화자의 자책이 드러나고 있다. 이거 해석 맞았잖아. 이해됐냐? 착각.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 노끈으로 감아낸대. 마치 사랑을 이렇게 노끈으로 감는 어떤 것으로 형상화시켰다. 이게 발상이라고 보면 참신한 발상이고, 사랑을 자신의 노력으로 지속시킬 수 있다. 화자의 마음이니까 이것도 맞았고, 3번 나는 마음으로 맺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한다는 발상을 통해서 화자와 님의 마음이 지닌 차이점을 부각하고 있다. 자, 여기는 지금 차이점을 부각한 게 아니고요. 화자의 마음, 님의 마음 이런 게 아니고요. 자, 여기 보면 뭐야? 사랑이 그쳐간다. 보통 이제 나하고 님이라고 할게. 둘 사이의 관계, 사랑이 식어질 때, 그때 다시 마음을 맺는다. 화자와 님의 마음은 을 서로 연결하는 게 바로 찬찬히 시를 감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요 차이점을 부각한 건 아니다.
이 전제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야. 사랑이 좀 식어지면 그때 다시 사랑을 공고하게 다시 연결하겠다. 그런 의미지 차이점을 부각하는 건 아니다. 정답은 3번이 잘못된 해석이다. 4번 지척과 천리. 이건 시어의 대비라고 아까 얘기했지. 지척과 천리는 시어의 대비. 마음은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이면 이걸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거리, 여기서는 앞에 나왔던 지척과 천리라는 실제 거리로 얘기한 것. 이것도 맞는 해석이고. 5번 라의 구멍을 둥실하게 뚫은 후 새끼줄을 넣을 수 있다는 발상, 새로운 발상은 여기는 화자의 가슴을 변형한, 위에 나온 그들이야. 변형이 어려운 것을 변형 가능한 대상으로 형상화시켰다. 보기에 나오죠. 어디? 두 번째 거지. 변형하기 어려운 대상을 변형 가능한 걸로 바꿨다. 또 추상적인 개념을 형상화시킨 부분도 있고 가나다라에서 찾으면 되는 거야. 창의적 발상은 여러 번 나온 거고 이런 것들이. 자, 위 해석대로 한다면 3번은 틀렸고요. 화자와 님과의 지닌 마음의 차이점을 부각하려고 저렇게 해석한 것은 아니다. 맺어지기도 하고 끊어지다니. 맺어지고 끊어지는 건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마음이 아니야. 알았니? 여기까지가 4강이었지? 4강의 시조인데 요 앞에 4개의 시조 중에 연관성이 많은 나하고 라하고 이걸 좀 눈여겨봐도